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특자시 특자도라는 게 지문에 나타나 있던 지문에 없던 전혀 그건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점선 영역을 우리가 관할구역의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공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의 장들이 그 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관할구역이 어디로 설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할구역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되는데 일반 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시군 구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하는 구와 구는 관할구역의 범위로 설정이 안 됩니다. 도 안에 시군이 관할구역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봅시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은 있어도 강남구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또 보세요. 자, 어떤 시, 안양시 기본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기본계획은 없어. 또 하나 더 뭘랍니까?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본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 연천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할구역의 장들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누군가가 개발행위란 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봅시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누군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개발행위는 경기도지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과천시장님한테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강화군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강화군수님 허가 받는 거 아니죠? 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허가 받고 그 대신에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수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체계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열 관계하고 구성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자, 전국 단위 권한 행사자,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영역 안의 권한 행사자,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 안에서의 각각의 권한 행사자.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나오는 이유는 시도지사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지역이 대도시라면 대도시장이 직접 행사한다. 그 다음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나올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구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급자가 행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특광시군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자시, 특자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령 취급하라고. 그래서 특광시군을 관할구역의 범위로 설정했다. 그리고 항상 상에서 하로 지시를 할 때는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반대로 하에서 상으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걸 경유주의라고 칭합니다. 바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2페이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페이지 있는 건 뭐 제가 그 세부적인 조문을 따라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체적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행정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면은 행정작용법이고,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계획, 행정행위, 행정지도, 공용부담 등등 이런 것들을 행정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종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의 손해전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가 일정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입법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등등 행위라든지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을 전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위법행위, 위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그러고
또는 적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걸 손실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법행위냐 원인관계가 적법행위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다, 손실보상이다,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 좀 구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행정쟁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정주체의 작용 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었을 때 그걸 다투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걸 행정쟁송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처분청에 대해서 제기하는 건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갈 겁니다. 처분청의 상급청에 대해서 제기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러고 처분청이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청이든 상급청이든 간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관료주의라고 그러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구제가 안 됐을 때 법원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그걸 행정소송이다라고 칭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행정쟁송이다라고 칭하죠. 이런 용어들 좀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란 것과 사회적 제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 누구에게 동등하게 가해지는 제약을 사회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상황을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특별한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재산권 보장의 의미가 있고 이건 공공복리적 요소가 강화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익 형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공익만을 너무 우선시해서도 안 되고 사익만을 너무 우선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익 형량을 하게끔 돼 있더라. 바로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의사의 개입 여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적 관계에서 판단되는 건지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내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행정이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같은 것들은 의사 개입 여부하고 좀 무관하겠죠.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공용부담이라고 그래. 인적, 물적 공용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그 3페이지 행정작용법이라는 단어 안에가 공용부담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시키는 걸 인적 공용부담, 그다음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과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물적 공용부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이제 특정 단어들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행정법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에 관한 의미 파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부동산 공법의 체계하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공법의 구성에 관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